파일을 보나 누가? 아니 제가 네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1차 미래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저희들 간단한 세리머니라고 할까요? 예, 간단한 세리머니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수고해 주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저희들 선거대책위원님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거로 저희 선거대책회의 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자, 응원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오늘날 정책연대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두 형제 정당이 조국을 조국답게 대한민국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 나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선거연대는 지난 2012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정희, 이석기 씨의 통합진보당과 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형제 정당이고 작년 연말 4+1이라는 정치야합체가 만든 선거악법 일방 처리로 불가피하게 헤어지게 됐던 만큼 정책에 있어서도 그 어떤 이질감이나 차이도 없습니다. 또 미래한국당은 조국 사수 본당이 만든 1중대, 2중대 정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작년 연말 법료 여당이 선거압법 처리를 시도할 때부터 우리 미래한국당은 강행 처리 시에 비례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고 이미 그 창당에 대한 불가피성을 국민께 말씀드렸습니다. 국민께 한 약속을 지켜서 창당한 정당이 바로 미래한국당입니다. 그러나 조국 사수 본당은 어떻습니까? 조국 사수 본당은 미래한국당을 원색 비난하다가 어느 순간 슬그머니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1중대, 2중대 두 개나 됩니다. 4.15 총선 직후 선거악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범법 혐의자 조국은
조국 사수 1중대, 2중대의 힘을 얻고 대통령에 나설지도 모릅니다. 조국 사수 본당과 그 1중대, 2중대는 자식을 둔 적 없다. 적잖이 서자니 21세기엔 황당할 수밖에 없는 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전 국민에게 얼마씩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것을 공약이라고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비상 상황인데도 국간을 탈탈 털어 매표 매수에 나서겠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실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세 차례 걸쳐 연기됐던 초중고 개학이 기약이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강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는 학교마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어서 교육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개원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염원 유입 차단 실패에도 이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주고 계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의료기관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 문재인 정부는 방역 모범국 운운하면서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합니다. 미래한국당 선대위가 어제 출범하고 오늘 첫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전국 곳곳에 민생 현장을 돌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아픔을 보듬어가며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수석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내가 조국이라고 외치는 조국 수호 세력을 응징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속여온 데 대한 준엄한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해서 짓밟혔던 대한민국의 상식과 진실 그리고 정도의 토대가 다시 구축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국 수호 세력의 실체가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씩 주겠다고 또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30조씩 연간 360조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당치나 말입니까? 돈으로 표를 사겠다고 하는 발상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거는 거짓과 위선의 세력, 조국 수호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준엄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총괄 선거대책본부장님. 국민 여러분, 이제 핑크빛 혁명이 시작됩니다. 핑크빛 물결은 전국 방방곳곳을 물들여질 것입니다. 핑크빛 한국당은 코로나19로 고군분투하시는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경제, 진짜 안보, 진짜 공정을 만들어가는 약속과 다짐을 함께 담으려고 합니다. 바꿔야 미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핑크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국민과 함께 기원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호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백의원 전문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례대표 선정하고 난 뒤에 받은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30번대 후반에 있는 어느 후보가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를 탐해서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울어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이 번호에 구애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 39명 후보들은 1번과 39번의 차이가 없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번 선거를 이기고 나라를 바른 세운 일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과거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식민지시대 독립운동가들이, 또는 광화문에 있는 거리에 나서는 노인들이 어떤 자리를 탐해서 그 자리에 나왔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보상 없이 자기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39명 후보들은 이와 같은 자세로 그 번호의 구별 없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우리 위원장님. 아까 원유철 대표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조국이 13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례 그러한 시민당, 열린민주당이 탄생하고 또 거기에 있는 후보라는 작자들이 우리 윤석열을 공수처 법이 통과되면 1호로 기소한다.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오만함을 제대로 심판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대로 심판을 해서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무너지고 자유시장 경제 무너지고 굳건한 한미동맹 무너지고 이러한 70년간 만들어온 3대 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문재인 정권, 이번 제대로 심판 못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이 미래가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그 열린민주당 맞죠? 열린민주당, 시민당 이 두 쪽에서 계속 오만함을 얘기한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재외 국민 선거가 실시됩니다. 관련해서 특별히 김영근 재외국민 선거대책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재외국민 특위를 맡고 있는 미래한국당 김영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 4월 1일부터 6일까지 전 세계에서 실시가 됩니다. 오늘 아침 8시, 그 호주 시드니 시간으로 8시, 우리 박성덕 씨가 제1번으로 투표를 하셨습니다. 시드니 시간으로 8시면은 여기 서울 시간으로 6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투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번 그 재외국민 선거가 17만 6천 명의 그 유권자가 등록을 했는데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40개국 65공간 약 8만 500명이 참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이 우한 코로나 덕분에 그 공간이 폐쇄되는 이유로 인해서 그분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그 실시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 또 중앙선관위가 아무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분들 8만 명이 넘는 그분들의 참정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참정권을 그렇게 뺏어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외국민 선거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8만 몇천 명 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특히나 후보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6일간 그 해외에 계신 특히나 일본, 또 베트남, 중국, 호주
이게 계신 친지분들이 있으시면은 꼭 전화를 하셔서 그 투표에 또 투표를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그 미래한국당은 이러한 그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우편 투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해서 그걸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재외국민은 유권자가 220만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서울에서는 뭐 유권자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이 재외국민들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중보로 많은 분들이 투표권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미래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이 재외국민 투표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것을 제안을 해서 이러한 투표가 2년 후에 또 4년 후에는 많은 그 재외국민들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미래한국당이 앞장서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석 위원장님. 네, 저는 지금 그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공동으로 준비 중인 240조 규모의 경제 위기 극복 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초래된 한국 경제 위기는 크게 두 가지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 달 벌어 한 달 쓰는, 하루 벌어 하루 쓰는 한계 가구들이 소득 감소로 인해서 지금 한계 상황에 몰려서 생계 유지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매출 감소와 인건비, 제세 공과금 등 각종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 위기로 몰린 기업들, 특히 영세 자영 사업자들과 소상공인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는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우선 빈곤 가구 생계 지원과 함께 한계 기업과 사업장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하위 70% 가구에게 9조 원이 넘는 재난 지원금을 획일적으로 배포한다는 것은 위기에 몰린 한계 가구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또 도산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매우 한가하고 낭비적인 재정 지출입니다. 현재 정부 발표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00만 원이 넘는 소득자,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가구도 하위 70%에 포함돼서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가구가 지금 코로나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입니까? 국민들이 이런 데 공감할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외식, 여행, 쇼핑, 여러 가지 소비 활동이 사실상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비 촉진을 위한 현금이나 상품권 배포가 과연 소비를 얼마나 촉진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이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70% 하위 소득 가구의 소득 기준을 선정하고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기본 통계조차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2천만 가구에서 70% 하위 1,400만 가구를 어떻게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함께 위기에 처한 한계 가구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도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240조 원에 달하는 충분하고 신속한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40조 원의 코로나 채권 발행을 통해 지원 자금을 조성하고 예산 20% 절약을 통해 100조 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100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기금을 마련해서 대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40조 원 규모의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자영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실직 근로가구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기료와 4대 보험료, 부가가치세 징수를 최소 6개월 유예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512조 원에 달하는 2020년도 슈퍼 예산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대폭 20% 정도 전용하면 100조 원의 예산을 국가 부채나 추가 세금 징수 없이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은 그 다음 해에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예산안은 지금의 비상 상황을 상정하지 못하고 작성된 평상시 재정 지출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는 해외 원조, 남북 협력, 정부 청사 증개축, 국제 행사, 해외 출장 등 지금 비상 상황에 비추어서 우선순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가한 지출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도 국제 행사 개최나 정부 청사 증개축이 지금의 한계 가구의 생활 안정과 기업 살리기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100조 원의 예산은 차상위 가구까지 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휴폐업을 앞둔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조 원의 기금과 100조 원의 예산 절약, 이 자금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 안전망인 실업수당,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세제 등의 기준과 규모를 대폭 늘려서 저소득층과 한계 가구에게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 몇 %를 지급하겠다든지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등등의 행정 혼란을 피할 수 있고 필요한 가구와 국민에게 지원금이 기존의 사회 안전망을 통해 직접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100조 원의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도 대체로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이 제시한 240조 원 규모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은 국가부채 40조 원 증가 외에는 세금의 추가 부담 없이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과제인 한계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폐업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충분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도모하고 폐업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충분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도모하고 폐업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충분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도모하고 폐업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충분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도모하고 폐업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충분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도모하고 폐업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충분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도모하고 폐업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충분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도모하고 폐업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자기네 집에 금덩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 집에 오면은 한 개씩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진짜가 싶어서 그 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진짜 금을 주겠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때 선거를 했으면 그 사람이 이겼을 겁니다. 언제까지 줄 거냐 했더니까 올 5월 달까지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번뜩 생각난 게 5월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1인당 얼마씩 준다는 지금 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끝난 뒤에 의료보험을 통해서 배부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집에 있는 금덩이를 나눠줄 테니 집에 오라는 얘기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지금 어려운 가정에 돈을 나눠준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선거 끝난 뒤에 왜 줍니까? 주려면 지금 주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전의 빚이 111조입니다. 멀쩡한 한전에 왜 111조가 빚이 있었을까요? 원자력 발전소를 7천억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 돈을 들여서 해체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습에서 점점 더 깨끗하지 못한 전기가 발생되는 건 바로 태양열 광 패널 그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 분야에서 4년간 국회의원 노릇을 했습니다. ESS에 계속 불이 납니다. 지적을 해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111조의 빚이 있는 한전에서 무엇을 또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부에서 돈 준다는 얘기
5월이 지나서 선거 끝난 뒤에 준다는 얘기, 어느 돈으로 무슨 돈으로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명확히 줄 거면 밝히라고, 그 재원 어디서 나오는 건지 밝히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조 때 있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우리 집에 금덩이 많으니까 하나씩 나눠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게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 세계 역사를 봐도 표를 돈으로 사는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승희 위원장님. 예, 바이러스가 숙주인 인간을 공격하는 코로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이 와중에 쩐의 전쟁, 코로나 머니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100만 원을 가구의 소득 하위 70%까지 배분하겠다고 하면서 소득 인정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직 정부는 정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재원을 풀 때는 그 재정 조달 계획과 지원 대상, 그리고 대상 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 효과, 그리고 나중에 평가 지표까지 세밀하게 다 설정을 한 다음에 돈을 푸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이 생색부터 먼저 내고, 그리고 또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발부터 먼저 합니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민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미래한국당이 보다 더 치밀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설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도탄에 빠져가고 있는 이 대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 당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그 기준이 먼저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언론에 공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촉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개 발언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자, 그러면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앞서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서 우리 해피 바이러스를 만드는 미래한국당의 파이팅 슬로건을 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총장님 선창으로 우리 슬로건을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 하시면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 슬로건인 미래가 바꿔야 미래가 있다. 제가 바꿔야 하면 미래가 있다라고 주목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화이팅으로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바꿔야 미래가 있다. 자,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